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 15분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 체크 7월 4주차 방송이고요. 주간 증시 체크는 주간 시황 방송입니다. 매주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일이고 또 다가올 한 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면서 이번 주 주요 키워드는 엘렌 의장, 코스피 최고치, 금리 동결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부진의 원인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자, 일단 시황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황이죠. 자, 4월 중순부터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 상승을 했고요. 약 한 2주가 좀 안 되게 눌림목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차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약 한 100포인트가 거의 올랐습니다. 역시 눌림목이 짧으니까 그 다음에 상승이 길죠. 그리고 지금 거의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박스권에서 이제 횡보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지난주에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1차 눌림목 때보다 2차 눌림목이 훨씬 길었기 때문에 상승의 폭은 당연히 더 적겠죠. 에너지를 많이 소진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지수가 올라갈 때 보시면 등락 비율이 하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수는 올라가되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다. 결국 그게 무슨 얘기예요? 소수 중심의 종목, 시가총액 큰 거 중심으로 갔다. 그럼 뭐예요, 그게? 삼성전자죠. 쏠림이 굉장히 강하게 갔다. 이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장세가 아니라 일부 업종, 종목의 큰 종목 중심으로 가는 애들만 한 반에 60등까지 60명이 있으면 1, 2, 3등만 점수를 잘 받았다는 얘기예요. 골고루 다 잘 받은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때 보면 IT, 반도체, 아몰레이드,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거죠. 이게 대장이고요, 지금. 당연히 저기서 삼성이죠. 그 다음에 금융증권, 보험, 금융업종이 그 다음에 이제 받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다시 좀 소지업종, 화학, 철강, 요게 그 코스피의 주도 중심주다.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황이다. 이번 장세가 그렇습니다. 가는 데만 갑니다. 가는 거 중심으로. 그러니까 코스피를 매매하시려면 요 세 개 중에 반드시 요 세 개만 매매를 하셔야 된다. 종목이.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2차 눌림목 탈송하면서 돌파할 때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IT 업종이 시장의 주도주임을 여전히 확인한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세 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반도체는 뭘 사셔야 된다? 중소형주 사시려면 이제 장비 말고 이제 소재에 집중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FPCB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그대로 다 좋은 결과가 있죠. 자, 코스닥 한번 보시죠. 자, 코스닥은 한 4월부터 지그재그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다가 드디어 한번 6월 초에 쫙 올랐어요. 2차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박스권을 이루고 있다가 드디어 지난주에 박스권을 이탈한다. 제가 이탈했으니까 추세가 망갔으니까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 등락 비율도 뭐 당연히 떨어진 종목 이건 많은 거고, 그나마 이제 IT, 반도체, 아몰레이드, 특히 이제 FPCB 정확히 얘기하면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전기차, 2차 전지, 그다음에 아주 진짜 조금으로 신재생, 요 세 개가 주도 업종이죠. 극히 드물죠. 요 세 개에서 잘 나가는 종목 꼽으면 매매 가능한 종목 꼽으면 30개 돼요, 여러분. 코스닥에 한 1200, 300 종목이 있어요. 그 중에 주가 매매가 가능하고 주가 가능한 게 한 3, 40 종목이다. 1200, 300개 중에 3, 40개.
얼마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세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매매를 하시면 요중에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지선 이탈로 지수는 추가 하락 가능한데 제가 봤을 때는 600 한 30비 맞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코스닥에 지금 모멘텀이 없다는 거예요. 모멘텀. 주도 업종도 없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대장이 없다는 거죠. 시장의 대장이. 자, 도대체 코스닥은 왜 못 가는지, 코스닥 부진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랠리가 펼쳐졌던 이제 2014년 15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코스피가 이제 박스권 정체가 심화되었을 때입니다. 따라서 코스피의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던 시기로 코스닥으로 자금 유입이 가능했어요. 더구나 저금리였고, 그러니까 한번 배팅을 해보자는 거죠. 그때 마침 화장품도 잘 갔었었고, 제약 바이오도 막 잘 됐었었고, 한미약품 막 수출되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반대로 이제 코스피가 지금 박스권을 탈피하고 이익이 증가하면서 신고가를 막 깨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코스닥 중소형주를 리스크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무관심이 된 상황이고, 이런 코스피가 상승된 주된 동력은요, 이제 세계 경제가 굉장히 호조였잖아요. 근데 수출도 잘 됐고, 그로 인해서 기업의 이익이 증대되는 그런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우리 그때도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GDP의 40%는 뭐다? 수출이다. 근데 코스닥은 시가총액의 70%를 이제 IT와 바이오 업종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둘 다 그 내수 산업 형태를 갖고 있어서 세계 경제 호주에 그런 온기를 쉽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반도체주도 정확히 보면 삼성전자는 수출을 많이 되지만, 뭐 요새 많이 가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 이런 거는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를 해서 내수해서 그래야 이제 장비가 납품이 되는 구조잖아요. 그 코스닥의 반도체 장비주가 수출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수출을 많이 하는 삼성전자가 발주를 많이 해야 이익이 많이 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내수 산업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 경제의 호조를 느끼기보다는 삼성의 호조를 느끼는 게 더 빠른 거죠. 그리고 그래서 따라서 대기업의 하청을 받아야만 성장하는 이제 중소기업. 그 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도 당연히 이제 수출을 우리가 많이 하는 구조는 아니죠. 이제 막 수출을 시작한 거고. 이제 내수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내수가 부진이다. 그래서 신약 모멘텀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이제 그 경기 민감주인 그 IT 수출주가 당연히 제약 바이오보다 이익 증가의 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그 확정된 이익이 증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이랑 반비례한다 그랬죠. 주식은 미래의 가치를 이제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불확정한.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보다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성장성이 강조되는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주가가 5만원이라도 뭐 이익이 20억 분이 안 나도 주가가 5만원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종목 많다고. 왜냐? 대신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걸 선택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IT 업종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대외 정치 변수도 안 좋죠. 한미 FTA, 사드 보복 이런 것 때문에 코스닥 뭐 화장품, 면세점, 뭐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거 안 좋잖아요. 다 영향 받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각 구성과 추경 예산 통과가 지연되면서 기대되었던 이제 문재인 노믹스가 지지부진한 겁니다. 뭐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말은 많았는데 바이오 컨트롤 타워, 뭐 신재생, 뭐 에너지, 뭐 도시재생. 근데 이런 게 다 중소기업이랑 연관된 게 많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삼성전자가 이거랑 연관됐겠어요? SK하이닉스가 이거랑 연관됐겠어요? 그 때문에 중소기업에 집중된 정책 장세가 아직 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금 대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왜 코스닥이 이렇게 못 갈까, 제약바이오가 못 갈까라고 이제 여러 번 고민을 하다가 자료를 좀 찾아보고 이제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그럼 코스닥이 상승해서 어떻게 되느냐? 일단 추경이 이번 주에 통과되고요. 내각 구성이 완벽히 돼서 정책 집행이 확실히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수 활성화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제이노믹스가 활성화돼야 돼요. 그래서 각종 내수 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기대가 막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닥은 어떻게 되나요? 정책주 장세가 나오는 거죠. 뭐 4차 산업혁명이 어떻고 제약 바이오가 어떻고 재생이 어떻고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이노믹스 때문에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소기업이 활성화되니까 좋아지겠죠, 장세가. 코스닥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근데 코스닥이 지금 기업이 나쁜 건 아니에요. 기업의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기업의 이익이 9.5조 정도로. 그러니까 저평가되고 있는데 이런 걸 계기로 이제 제대로 이렇게 딱 눈에 띄면서 이제 슈팅까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 제이노믹스 활성화로 별다른 모멘텀 없는 코스닥에 온기를 불어넣어줘야 하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까 제가 시황 말씀드린 IT, 코스닥 중소형주는 IT, 신재생, 전기차 요 중심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에 따라서 이제 기존 추천주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ST팜, IS동서, 한미아품, 현대의야 뭐 다 안 좋습니다. 다 이게 제약 바이오 또 제이노믹스 관련주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다들 좋지 않습니다. 17년 손해 화적 정보 뭐 밑에와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추천 종목들은 시장에서 외국인 5일 연속 매도 시 모두 일괄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주요 이벤트 및 증시 점검입니다. 자, 7월 1주차 횡보, 7월 2주차 횡보, 그러다 드디어 이제 7월 3주차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앨런 의장의 점진적 금리 완화가 언급이 돼서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로 인해서 보시면 수급 현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막 많이 샀죠. 3,800억, 3,400억도 샀죠. 이렇게 안 샀었는데 근래 7월에 들어서 가장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이제 가뿐히 2,410을 넘었습니다. 결국 이제 근데 외국인이 살 때 뭘 산다? 가격 메리트 업종, 금융, 철강 등 화학도 좀 사고요. 이런 거 순환매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IT를 막 사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막 사고 있지 않습니다. SK. 근데 돌아가면서 사고 있는 거예요. 지수는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2400에서 2450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있는 게 금융, 연두색 박스에 있는 게 소재 업종입니다. 화학, 철강, 정유. 그죠? 정유도 이제 화학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외국인은 금융 소재 업종을 주로 매수했고요. 매주 같은 종목 사진 않고 이걸 순환매로 요거 샀다가 막 다음 주에 뭐 IT를 살 수도 있고 또 IT 샀다가 또 뭐 이렇게 사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사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코스닥 1주차 하락했고 횡보했고 2주차 하락했고 3주차 횡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개인 매수세로 지수를 방어 중이고요. 모멘텀 없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기관은 뭐 계속 팔고 있는 거고 그나마 외국인이 좀 사줘서 이거 왜 샀나요? 금리가 인하돼서 금리 인하가 이제 점진적으로 할 거다. 금리 인상을.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외국인이 다시 들어왔죠. 참 그런 거 보면 귀신같이 그런 거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 업종에 집중해야 된다. 뭐 반도체, 장비나 소재. 근데 소재에 좀 더 보시고 아몰라이드 그리고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업종에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제 지수는 추가 하락 가능한 상황으로 이제 어차피 추세가 무너졌으니까 650, 670을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코스닥 매매한 거 볼까요? 셀트리온, 휴지에 오스트 임플란트를 샀고, 역시 반도체를 많이 샀다, IT. 네, 소재 쪽을 샀죠? FP12랑 BH.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이녹스, 뭐, 고영, YMC, 뭐, 이런 거. 근데 또 이게 사는 것 중에 보면, 이렇게, 다른 가치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종목들이 신규주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신규주가 올해 한 1, 2, 3월에 올랐던 게 그때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하나머티리얼스 같은 거. 그런 종목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외국인 IT 업종,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를 사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 및 소재주, FP12, 아몰레이드 관련주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복귀로 증시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주요 뉴스 보시면, 이제 엘렌이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한다 그랬죠? 그래서 한미 증시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죠, 지금은. 이에 따라서 코스피가 2,400을 돌파했고요. IT가 치고 나가고, 걔가 쉴 때 금융이 다시 받쳐주는 이런 이제 그런 아주 좋은 장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3분기까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외국인이 역대 최다로 매수했다. 그래서 시총 점유율이 34%다 라고 하고 지금 실적보다 가격과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13개월조로. 이제 수출은 호조지만 내수 경기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는데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이제 내년 초쯤에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이 이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보내왔죠. 협상하자고. 그래서 대미 수출 최대 품목은 자동차가 52%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자동차, 철강 기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내고 있고요. 이제 G20 한중 정상회담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서로 이제 시각차만 겪어서 이견차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엔터, 여행주 이제 여전히 면세점주까지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좋을 수가 없죠. 자, 국민연금이 2분기 지주사, 디스플레이 관련주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지주사는 현대, 두산, 롯데 등을 샀고요. 디스플레이는 비아트론, AP 시스템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말에 갤로트 8, 그 다음에 V30이 공개가 됩니다. 갤로트 8은 최초로 듀얼 카메라를 채택했다고 하고요. V30은 기존 거가 큰 차이가 없는데 왜 자꾸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LG는요. 어쨌든 카메라 아몰레드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증시 이벤트 및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외국인 수급이 좋아졌어요. 금리가 점진적으로 기대될 거라는 그런 이제 시장에 언급이 나오면서 수급이 안정적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이제 외국인은 아시겠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보다 가격 메리트 있는 BIT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IT 종목도 매수를 하지만요. 그러니까 철저히 외국인 중심이고, 앞서 말씀드린 시황에서 말씀드린 종목 중심으로 사셔야 된다. 업종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18일 추경 국회 본심사가 있는데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죠. 화요일 날이네요. 그러니까 한번 좀 코스닥도 한번 기대해 보자. 앞으로 좀 예상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코스피는 IT랑 BIT, 철강, 조선, 금융이 순환매 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코스닥 IT 업종, 반도체 아몰레이드, 그다음에 전기차, 2차 전지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안에서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입안이 다 헐어갖고 좀 오늘 발음이 좀 별로였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7월 22일 방송 안내 캔들 차트의 비밀 3편, 지금 캔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원고를 써봐야 돼서, 지난주엔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을 했었는데, 이번에 좀 다른 걸 또 해보겠죠. 한 10강 정도로 예상이 될 거고요. 여러분, 캔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거래량이랑. 이 두 가지만 아셔도 돼요. 그러니까,
꼭 많은 반복해서 학습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기는 데 있죠. 거기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어떻게 도움 잘 되셨나요? 잘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